자바에서의 콘솔 입력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system.out이라는 객체, 즉 system이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out이라는 스태틱 객체에 대해서 콘솔 출력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었죠. 현재 println 혹은 print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것인데, 이 메서드들은 다양한 자료형에 대해서 오버로딩 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정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출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println이라는 함수의 인수로 넘겨주었으면 됐어요. 자, 같은 관점에서 만약에 콘솔 입력, 즉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일을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 C 언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scanf라는 함수가 동작하는 방법, 혹은 C++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cin이라는 객체가 수행을 하는 것에 대응되어지는 자바의 콘솔 입력 과정은 system.in이라는 객체에 의해서 수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입장에서 프로그램 외부로부터 입출력하는 방법은 stream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처리가 되어질 것인데, 현재 이 system.in이라는 객체는 소위 system이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in이라는 객체는 바이트 스트림으로서, 즉 입력받는 내용들을 바이트 단위로 읽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자열을 입력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문제가 좀 덜해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입력되어지는 내용이 숫자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23이라는 숫자를 입력한다라고 하면 1이라는 입력 문자에 대한 바이트 값이, 또 2라는 문자에 대한 바이트 값이 3이라는 문자에 대한 바이트 값을 얻어올 수 있게 되어져서, 세 바이트를 가지고서 하나의 정수 123을 프로그래머가 따로 만들어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실수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겠죠. 예를 들어서 3.14를 입력했다라고 하면 3과 점과 1과 4라는 4바이트를 읽어드린 후에 그 값을 가지고서 하나의 3.14라는 부동수점수 값을 만들어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키보드로부터 입력되어지는 과정들을 내가 원하는 숫자나 문자열 데이터로 변환하는 일들은 참 많이 번거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일을 좀 더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바에서의 입력은 system.in이라는 객체를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번거롭기 때문에 스캐너라는 객체의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직 우리가 자바에서 객체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루지 않았지만, 자바의 객체는 무조건 동적 할당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스캐너라는 객체를 이용하되 인수로 system.in이라는 입력 스트림 객체를 넘겨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system.in이라는 입력 스트림과 연관된 스캐너 객체를 동적 할당해라 라는 것이고, 그렇게 할당되어진 자바의 객체에 대한 참조값은 클래스 타입의 변수에 저장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바 언어에서는 클래스 타입의 변수 자체가 마치 C++의 포인터 변수처럼 동작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어떤 표식 없이 그저 클래스 타입의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후 우리는 이 s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즉 표준 입력 스트림과 연계되어진 스캐너 객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스캐너 객체는 말 그대로 현재 지정된 스트림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유형의 데이터로 변환해서 얻어오는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캐너 클래스는 꼭 표준 입력 스트림하고만 같이 사용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표준 입력 스트림과 같이 사용되어져서 지정된 스트림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system.in이라는 스트림이 키보드로부터 읽어드린 내용들을 바이트 단위로 전달해 준다라고 하면, 그 전달되어진 바이트들을 스캐너라는 클래스 객체가 적절히 조합해서 필요에 따라서 문자나 문자열 혹은 숫자 데이터 등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변환해서 가져다 주는 일을 담당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에서는 지정된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얻어온 값을 어떤 유형의 데이터로 변환해서 내줄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메서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nextInt라는 것이 다음의 정수값을 가져와라 라는 그런 메서드가 되는 거겠죠.
뭐 next double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더블 값을 더블 형수로 가져와라 라는 형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next라는 메서드는 그저 다음의 토큰, 기본적으로 공백 문자로 떨어진 한 덩어리를 하나의 문자열로 가져오라는 것이고, 문자열인 경우에는 next라는 메서드를 통해서는 공백을 포함한 문자열을 읽어올 수 없기 때문에 next lin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계획 문자까지를 한 덩어리의 문자열로 읽어오되 계획 문자를 제외한 문자열을 객체로 반환해주는 일을 처리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입력 스트림으로부터 가져올 한 덩어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hasNext 같은 메서드가 사용되어 줄 수 있고, 모든 스트림이 사용이 끝나게 되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close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파일 입출력 부분을 다뤄봤었다라고 하면 파일 오픈하고 나서 사용 끝나고 나서는 항상 파일 클로즈하는 작업을 수행을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종류들이 수반되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이번 학기 동안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보면 메인 메서드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스캐너 객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에서 아마 스캐너 사용을 종료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클로즈 동작하지 않고 끝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한 예제 구성을 위해서는 클로즈 메서드 호출하는 것을 생략하기도 하고, 좀 더 명료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스캐너 객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시점에 클로즈로 호출해 주는 것이 공식적인 방법이 되어질 것이에요. 더불어서 다음에 입력할 토큰이 있는지 없는지를 hasNext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 검사해 볼 수도 있지만, 또 역시 우리가 작성할 프로그램은 그냥 지정된 순간에 지정된 타입들이 입력될 것이다 가정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다음에 입력값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지는 않아도 될 것이요, 내가 정수를 입력받는 과정에 정수가 아닌 데이터가 입력되어진 경우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복잡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한 학기 동안 예제들을 작성을 해가도록 합시다. 우리의 관심사는 입출력을 정확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아니라 자바의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는 데 더 초점을 두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현재 자바 프로젝트 실행하기를 콘솔 인풋 테스트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되 현재 모듈 info.java 파일 생성되지 않게 선택하고 finish 눌러주면 되겠죠. 자,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매번 이렇게 강의 영상에서 프로젝트 만드는 과정까지 일일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프로젝트에 추가하기를 new 선택하기를 클래스 선택해서 input test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하나 팁을 알려주게 되면 여기 보면 public static void main 이라는 부분 앞에 체크를 해주게 되어지면 우리가 작성하고자 하는 input test라는 클래스에 자동으로 메인 메서드에 대한 몸체 구현 부분들을 추가해 주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히 따지지 않아서 좀 복잡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처리를 해보는 것이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쓰여지는 모든 내용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긴 합니다. 이거 체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finish 눌러주게 되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다 보니까 글씨가 또 작아졌네요. 자, 글씨를 좀 키우고 살펴봅시다. 자, 뭐 기본적으로 main이라는 메서드가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뭐 주석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여기에다가 간단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수 하나와 실수 하나를 입력받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입력받을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수를 각각 정의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입력받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스캐너 객체의 도움을 받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스캐너라는 클래스에 대한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스캐너라는 클래스는 현재 소스 코드에서 알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타입으로 인지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자바 API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처럼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개의 클래스를 제외하고서는
이름들의 중복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C++의 네임스페이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자바 언어에서는 패키지라는 개념으로 클래스들을 나누어서 분할해서 유지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어느 패키지에 포함되어진 클래스인가 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지정해주는 일이 필요해요. 자, 현재 우리가 사용할 스캐너라는 클래스는 여기 풍선말 창 보면 java.util이라는 곳에 있는 스캐너를 임포트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구문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상단에 java.util.scanner라는 구문이 포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C 언어나 C++에서 표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기 전에 샵 include 해서 헤더를 포함하고 네임스페이스 지정하고 이런 과정하고 살짝 비슷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이런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갖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좀 더 뒤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할 것이고, 일단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의 공식처럼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임포트 구문을 일일이 써주어도 되지만 간단하게는 현재 임포트 구문이 없을 때 어떻게 썼어요? 오류 메시지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나타나는 임포트 창에서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굳이 마우스로 선택하지 않더라도 Ctrl Shift 알파벳 O 버튼을 눌러주면 자동으로 임포트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어집니다. 해당하는 클래스에 대한 패키지가 하나밖에 검색이 안 되어지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고, 여기서처럼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여러 패키지 내에 중복 구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내가 임포트할 java.util의 스캐너를 선택해주고 Finish 눌러주면 자동으로 임포트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스캐너라는 클래스에 대한 참조 변수 선언했으면 참조 변수에 객체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객체 할당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i라는 변수에 스캐너 객체에 대해서 nextInt라고 호출을 하고 요 위쪽에다가 프롬프트 메시지로 system.out.print 하기를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써봅시다. 자,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따옴표가 빠졌네요. 자, 저장해서 보면 현재 12번째 줄에서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로컬 베리어블, 그러니까 지역 변수 s가 초기화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오류가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s라는 참조 변수는 main이라는 함수 안에 지역적으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이 s라는 참조 변수는 어떤 쓰레기 값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 쓰레기 값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다짜고짜 값을 사용하는 것을 자바 컴파일러가 미리 오류 상황으로 간주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null이라는 참조값을 저장해 주었다 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s라는 참조 변수가 초기화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null이라는 값으로 초기화되어졌기 때문에 문제없이 컴파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가 null point exception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이 예외 메시지가 나와 있는 바로 아래쪽에 자바 소스코드에 대한 소스코드 이름과 라인 번호가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한 위치가 자동으로 하이라이트 되어지고, 그 하이라이트 되어진 부분에서 현재 이 구문을 수행을 할 때 null 값을 갖고 있는 참조 변수에 멤버가 참조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현재 i라는 변수는 정수형 변수이고 s라는 변수가 클래스 타입의 변수, 즉 참조 변수이다 보니까 s라는 변수가 객체가 할당되지 않은 null 값을 갖고 있는 채로 메서드를 호출하려고 해서 발생한 예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null 값을 넣어서 사용하는 일은 없겠지만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때때로 만나는 null point exception에 대한 디버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꼭 좀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s라는 참조 변수에 대해서 new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system.in
스트림 객체로부터 연관되어진 스캐너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내면 되는 것이고, 그 생성되어진 스트림 객체로부터 하나의 정수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같은 관점에서 실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출력을 하고, 실수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뭐 일일이 입력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참조 변수 이름 점 하고 나면 그 참조 변수 타입의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 이름들이 자동으로 팝업되어져서 나타나요. next double 이라는 메서드 선택해 주어 가지고서 하나의 더블 값을 가져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후에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system.out.print 빈괄호 해주면 빈줄을 하나 삽입을 할 것이고, 화면을 좀 키워서 볼게요. 입력한 정수는 이라는 문자열에다가 연결 연산자 더하기 통해 가지고서 i라는 변수를 연결하고, 그 연결한 곳에다가 다시 연결하기를 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연결하도록 해보자 라는 거예요. 뭐 같은 관점에서 입력한 실수는 이제 d라는 변수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으면 저장하기 눌러주고, 자, 다시 탭을 더블 클릭하면 창을 확장할 수도 있고 다시 축소할 수도 있어요. 자, 앞에서 한번 실행한 이력이 있으니까 여기 삼각형 부분 누르면 input-test라는 클래스에 실행한 이력이 1번으로 되어 있죠. 굳이 run as java application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삼각형 부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바로 실행이 되어질 거예요.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123 입력하고, 실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3.14 라고 입력한 후에 엔터 쳐주게 되면 현재 입력한 정수는 얼마이다, 실수는 얼마이다 라는 것들이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저 입력된 값은 각각 정수형 변수와 실수형 변수에 입력된 것이니까 필요에 따라 다른 연산에서도 함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겠죠. 자바에서의 콘솔 입력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C++에 비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어지기는 해요. C++는 연산자 오버로딩에 따라서 C인 객체에 바로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제공됐었죠. 하지만 자바에서는 스트림 객체를 이용을 하되 스캐너라는 클래스와 같이 연동을 해가지고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점 일단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객체 지향 언어의 관점에서 자바의 클래스를 표현하고 객체를 이용해 사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